이게 너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지난해 어떻게 보면은 네. 황제 조사, 그러니까 휴대폰 반납한 콜검. 검사들의 조사들이 콜검.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증거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조사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무혐의로 그냥 끝내려고 그러니까.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새로 나왔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니까 검찰이 그 전에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조사해 봐야 돼요. 이것도 밝혀야 이거 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건 대신증권 관련됐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번에 발견된 건 미래에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아예 안 한 건지 아니면 해서 확보하고 있었는데도 밝히지 않은 건지는 이건 조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수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피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여긴 털지 마. 없는 것 같은데 털어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검찰에 대한 저는 강도 높은 감찰 또는 수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네. 알고서를 덮어줬다면 이건 범죄 행위잖아요.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얼마나 김건희 건을 털어주고 싶었으면 얼마나 이거를 무혐의로 해주고 싶었으면 이런 네. 행동을 했을까 하는 정도가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래서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믿을 수 없어요. 저는 아직도 검찰 내부에 이런 그 특수부 출신의 네. 정치 검찰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특검이 이걸 낱낱이 밝히고 관련돼 있는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해서 검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처벌도 함께 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특검은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냥 이게 단순히 김건희 씨만 하는 게 아니야. 김건희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된 사람들, 검찰 관련된 사람들까지도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소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검찰과 경찰, 뭐 사법 공무원들 월급 주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의 악을 정리하라고 주는 그렇죠. 거거든요. 권한과 월급을 그 의미로 주는 건데 범인 잡으라고 했더니 경찰이 도둑하고 공모를 해서 도둑질을 한다? 아니 조폭 잡으라고 했더니 조폭과 짜고 국민들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다? 아니 그런 검찰과 그런 경찰 그런 판사 있으면 가만 놔둘 수 있습니까? 네. 아니 범죄자 잡으라고 뒀는데 범죄자가 돼버리는 검찰, 범죄자를 비호하고 덮어주는 검찰,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기 예. 직역을 완전히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는 대국민 사기로 봅니다. 대국민 사기. 국민들 뒤에다가 등에다가 칼을 꽂는 행위 아닙니까? 음. 저는 이거 직역의 신성성, 직역의 그 책임성을 비추어 보면 이거 덮어준 검사들은 네. 그냥 배제하는 정도로 안 되고요. 이건 거의 내란에 준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대국민 내란이죠. 대국민 내란이다. 수사 내란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총칼을 겨눕니까? 예. 도둑 잡으라고 방범대로 세워놨는데 같이 도둑질을 해요. 같이 국민의 집을 털어요. 네. 그런 경찰 놔둘 수 있습니까? 검찰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요. 이걸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아마 특검에서 하나하나 조사를 하고 할 텐데 이번에 있으면 조사 못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요? 이번에 있으면 네. 특검 조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이번에 있으면요. 있으면. 일단은 네. 아프다고 하니까 특검이 네. 이제 그 병원 쪽에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질병의 종류, 또 상태, 뭐 이런 것도 이제 의사 소견서도 들어보고요. 가서 확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정말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뭐 제3의 방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거의 꾀병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럼 바로 이제 인신 구속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특검에서 한번 또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가서 뭐 어제 뭐 김현 간사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뭐 미용 성형 관련된 뭐 그런 뭐 부작용? 뭐 그 관련해서 이 시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도 처치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도 제기를 했었고 또 한편에서는 신발 치수 들키지 않기 위해서 발 치수 못 재게 하기 위해서 가서 입원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신데렐라 수사라고 하니까 발이라고 하니까 제가 발에 통풍이 오면 신발을 못 신습니다. 그럼 사이즈 재기가 어려워요. 발이 붓기 때문에. 예, 발에 통풍이 오면은 건 가능해요. 요산 수치를 한번 높여 보세요. 그러면 통풍이 올 수 있으니까. 발 못 잽니다. 사이즈. 이게 이제 샤넬백을 신발하고 가방하고 이게 바꿔서. 바꿨다고 하니까 참 이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아니 근데 대한민국을 얼마나 이거는 뭐 단건, 두 건, 세 건이 아니라 네. 그냥 3년 내내 죄를 저질러 온 것 같아요. 아하. 1일 1죄. 그리고 그 전에 검찰까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예. 이 어마어마한 범죄의 산더미가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 정말 특검이 그 170일, 120일 네. 그 안에 이거 정리되겠습니까? 저는 특검에서 일단 중요한 것들 이번에 가지치기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선순위를 정해서 특검이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고 예. 그 이후에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하에서 전 나머지 여죄 수사들 더 뿌리 뽑는 일을 저는 5년 내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범죄 혐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김건희 관련해서는. 이게 정말 1일 1죄를 지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일일 일제. 너무 많습니다. 일일 일제.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범죄 혐의가. 그러니까 네. 특검이 본격적으로 돌입되면은 아마
특검 브리핑을 통해서 매일 하나의 범죄 혐의들이 네. 드러나지 않을까. 매일매일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국민들이 사실들. 새로운 사실들을 네. 보면서 놀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놀랐던 부분은 비하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이걸 김건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 왜 가지고 그걸 있냐고, 가지고 왜? 민정수석과 통화를 하고 그러니까 아니 대통령 수사를 부인, 앞두고 또 대통령 부인이 공직이 아니라니까요. 공직을 수행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네. 대통령 부인이지. 근데 대통령 부인이 왜 비하폰을 갖고 있냐고요. 비하폰은 공직 수행자 중에도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정보가 새나가면 안 되는 통화를 해야 되는 사람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검찰총장이 갖고 있는 것도 이상해요. 신부장이 그것도 갖고 있었다잖아요. 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말이 안 되는 건 김건희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김건희가 비하폰을 왜 갖고 있냐고요. 가지고 있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공직이 아니라 무슨 공직을 수행해 지금 업무를 하냐고요. 안 하잖아요. 뭐 비밀스러운 뭐 정보의 봉안에 뭐 꼭 지켜야 되는 그런 대화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지. 네. 이유는 뭐겠어요? 감추고 싶으니까. 아. 무슨 대화를 했는지 녹음될까봐, 그게 또 외부에 노출될까봐,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뭔가 예. 비밀스러운 통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그것은 업무와 관련된 거다기보다는 개인과 관련된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예를 들면 뭐 본인의 수사와 관련된 거, 인사 개입과 관련된 거, 네. 그다음에 국정 개입과 관련된 거, 사적으로 뭔가 자기의 권한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니면 굳이 비하폰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비하폰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뭔가 감추려고 하는 잘못된 행동들이 많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제 비하폰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다. 저는 이거 보면서 그냥 어떤 조직의 무전기처럼 쓴 게 아닌가. 워키토키?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 근데 이제 김건희 같은 경우는 감출 네. 게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은밀하게 네. 했던 거고 비하폰. 저희 오마이TV 박봉규는 더 널리 알려져야 되기 때문에 네. 좋아요를 좀 눌러주셔가지고 좋아요. 저희 방송은 더 노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비밀스럽게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음. 좋아요를 더 눌러주셔가지고 좋아요 눌러. 아니, 더 널리 예. 널리 저희는 맞아요. 공개돼야 되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더 투명하게 맞아요. 가니까 네. 반대로 비하폰으로 갑니다. 저희는 반대로 네. 가야 되는 반대로 거고. 가야 된다. 그 김건희 같은 경우는 비화폰이 아니라 사실상 비호폰을 나눠준 거죠. 비호폰. 비호폰. 범죄를 비호하기 그렇네. 위한 그렇게 조직적 은폐. 이름 붙여야겠네요. 네, 비호폰을 비호폰. 서로 쓴 거고 네. 사실은 뭐 내부 무전기 정도로 이용됐다라고 보는 게 그러니까요. 맞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의 그 주가 조작 관련된 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던 네. 아마 그 2024년 7월 20일일 겁니다. 그걸 앞두고 전후로 해서 이게 지금 통화가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이루어져요. 그렇다 보면 김주현 민정수석은 사실상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김건희의 집사. 그래서 민정수석이 아니라 이건 밀정수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완전히 중간에서 밀정처럼 말이죠. 예. 검찰과 김건희 사이에서 김건희의 무죄 방면을 위해 가지고 밀정 역할을 한 거 아니냐. 그러려고 민정수석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민정수석 만들 때도 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몇 번을 비판했습니다. 이거 윤석열 로펌 만드는 거냐. 그렇죠. 대통령실 안에 그렇게 했었죠. 예.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쯤 정도 네. 심우정과 김주현 또 김주현과 김건희 아. 이런 식으로 내통했던 밀정의 증거들이 이 정도 나왔으면요 특검까지 갈 것도 없다. 이건 공수처에서 지금 심우정 있잖아요. 바로 강제수사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공수처가. 그렇죠. 근데 공수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이거 지금. 이 공수처도- 정도가 나왔고 저는 최근에 네. 내란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김건희 비하폰입니다. 이 비호폰. 이거 너무 심각한 거거든요. 완전히 국가를 농락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전화를 민정수석한테만 했을 거냐? 저는 그런 또 의심이 들어요. 아니 국정원장하고도 전화했잖아요, 김건희가. 그리고 한동훈한테 비대위원장한테 문자도 보냈어요. 그건 또 겁대가리도 없이 자기 일반 문자 텔레그램으로도 보냈어요. 그리고 그 윤석열 일반 폰 있죠. 그것도 자기가 대신 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아니 미쳤냐, 뭐 하고 있냐라고 했다라고 자백을 했거든요,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업무 시간에는 비호폰, 밤에는 자기 거 텔레그램, 아침에 새벽에는 바빠요. 윤석열 폰. 네. 이거 완전 3폰을 쓴 거예요, 3폰을. 3폰. 아 이게 말이 삼폰 되냐고요. 저 김건희. 충격적이에요. 아. 충격적. 이거 충격적이에요, 정말. 진짜. 아니 공수처 뭐 하냐고요. 이거 보고 계시면 공수처장님. 네. 심우정은 바로 강제수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이쯤 되면은 뭐 특검까지 갑니까? 이게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다 나왔는데 세상 앞에. 저 검찰총장 맞습니까? 민정수석, 밀정수석 놔도 됩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수사할 그런 부분들이 안 밝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고. 직권남용 아닙니까 명백하게. 저 우울증 걸려서 다 이제 진짜 입원하고 싶은 그런 제가 마음이에요 우울증 지금. 올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제가 우울증 올 것 같아요. 제가 입원할까요? 입원 못하죠. 할 수 있어요? 병상도 차지하고 있어요 김건희가. 나오세요. 내가 병상이 들어가게 없어요. 그냥. 정말 우울증 올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이 이게 뉴스를 뭡니까? 보면. 화병 납니다. 저는 이 비화폰, 이 비호폰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봅니다. 이게 범죄의 온산지. 그렇네요. 범죄의 근원, 만악의 근원. 말이 됩니까? 영부인이 비화폰을 쓰면서 자기 수사를 조율한다고요? 그것도 민정수석 통해 가지고 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이제 김건희가 모든 국정을 주물럭거리면서 다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고. 자, 김건희 얘기는 저 뒤에 시간 있으면 더 하도록 하고.